자, 이제 3단원 우리 은하고 우주 탐사 봅시다. 우리 은하. 그러니까 이게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주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별의 집단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되냐면은 은하보단 더 작은 게 있어요. 성단이라고 하는 게 있고, 별이 모여서 성단이 되고, 이 성단들이 더 많이 모이면 뭐가 돼요? 은하가 돼요. 은하. 은하 영어로 뭐라 그래? 은하. 은하 영어로 뭐라 그래? 스페이스는 우주죠. 갤럭시죠, 갤럭시. 갤럭시가 은하예요. 자, 수천억 개의 별이 모여있는 거대한 천체 집단이 바로 은하에 해당이 되고요. 자, 우리 은하는 우리 지구가 있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가 바로 우리 은하고, 성간 물질, 성단, 성운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성간 물질은 말 뜻 그대로 뭐예요? 별, 성자, 사이간자예요. 별 사이를 채우고 있는 물질을 성간 물질. 그 다음에는 성단은 별의 집단이란 뜻이에요. 별들이 모여있는 걸 성단이라고 하고, 성운은 이 성간 물질의 밀도가 특히나 높아서 많이 뭉쳐져 있는 데를 별구름이라는 뜻으로 해서 성운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은하를 이루고 있는데, 은하라고 하는 거를 예전에는 우주가 우리 은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가 우리 우주의 전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관측을 통해서 원래 밖에 이게 별인 줄 알았더니만 별이 아니라 뭐다? 외부에도 은하가 있다 라고 하는 거를 관측을 통해서 밝혀냈어요. 그래서 우리 은하 말고도 우주에는 되게 수많은 뭐가 있다? 은하가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밝혀냈는데, 이게 이렇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은하 말고 외부 은하도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외부 은하 중에서 제일 가까운 은하가 뭔지 알아요, 혹시? 여러분들 이름 알걸요? 이름 들으면 알걸요? 개념 없는 사람 보고 개념이 어딜 가 있더라냐? 못 들어봤어? 뭐 개념 없는 사람 보고 개념이 어디 가 있다고 그래요? 스웨즈 은하? 안드로메다로 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안드로메다 은하가 가장 가까운 은하예요. 우리 외부 은하 중에서. 여러분들은 그 만화책을 모를 텐데, 은하철도 999라고 하는 만화가 있거든요. 그 만화에 보면은 철이가 엄마 찾아서 안드로메다 은하로 가는 그런 여정이 나오는 만화책인데, 그래서 이 은하를 외부 은하도 있다. 그래서 이 외부 은하가 또 우리 은하로부터 계속 멀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관측으로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환경을 하나 만들었죠. 여러분들 알걸요? 에드윈 허블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외부 은하의 존재를 밝혀냈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허블 우주 만환경이 바로 그 사람 이름을 딴 만환경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가 우리 은하에 해당이 되는데, 보면은 이 은하 모양을 크게 타원 은하,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타원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냥. 그 다음에는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이렇게 세 가지로 허블이 구분을 했어요. 나선 은하는 이렇게 뭐가 있는 거냐면은 은하 모양처럼 나선 팔이 있어요. 나선 팔이 있는데, 나선 은하가 종류가 정상 나선 은하라고 하는 게 있고, 막대 나선 은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정상 나선 은하는 가운데 핵이 동그래. 동그란 데서 이렇게 나선 팔이 요렇게 빠져나와 있는 거를 나선 은하라고 하고요. 막대 은하는 우리 은하처럼 이렇게 가운데 중심에 있는 핵 부분에 뭐가 있어요? 막대가 있고, 막대에서 나선 팔이 빠져나와 있는 경우를 막대 나선 은하라고 하고, 불규칙 은하는 말 그대로 그냥 은하 모양 없어요. 지 맘대로 생긴 거예요. 이런 거를 불규칙 은하라고 하는데, 은하의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했었을 때 우리 은하는 뭐에 속한다? 막대 나선 은하에 속합니다. 그래서 막대 모양의 중심부 핵을 갖고 있고, 여기서 나선 팔이 빠져나와서 휘감아져 있는 모양으로 보이고요. 옆에서 보면은 약간 비행접시 마냥 가운데가 볼록한 원반 모양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름,
우리 은하의 끝에서 끝부분까지 전체 지름이 약 3만 파색, 한 10만 광년쯤 돼요. 10만 광년쯤 되고, 별은 약 한 2천억 개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하의 중심부인 은하 핵에는 아주 큰 거대 질량의 블랙홀이 존재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블랙홀이 아주 큰 게 있고, 이 블랙홀의 중력 때문에 우리 은하도 돌아요. 태양계도 공전해요. 태양도 공전한단 말이에요.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은하 핵을 중심으로 해서. 자, 그리고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중심부로부터 대략 3만 광년 정도 떨어진 나섬 8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 파색으로 보면은 한 8,500 파색 정도 되고요. 나섬 8 주위에 바로 우리 은하가 위치를 하고 우리 태양계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은하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은하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구에서 우리 은하의 일부를 바라본 모습이 바로 은하수예요. 밀키웨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이게 옆에서 봤었을 때 봐봐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여기서 볼까? 자, 봐봐. 우리 태양계가 대략 나섬 8쯤 있단 말이에요. 나섬 8쯤에 있는데, 여기에서 지구에서 은하 중심부를 보면은 여기는 성간 물질도 많고 별이 많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겠어? 되게 밝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계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 핵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 은하 중심부를 보는 방향이랑, 그 다음에는 이 나섬 8을 보는 방향이랑, 이쪽은 별이 많이 없다란 말이에요. 성간물질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은하 핵 쪽을 보면은 어떻게 보여요? 밝고 되게 두껍게 보이고, 이 바깥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여요? 별로 밝지 않고 흐리게 보인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하수라고 하는 거는 지구에서 우리 은하의 일부를 바라본 모습으로 두꺼운 띠 모양으로 보여요. 두꺼운 띠 모양으로 보이는 이유는 바로 성간물질 때문에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고, 은하수는 은하의 중심 막대 방향을 봤었을 때가 훨씬 더 폭이 넓고 밝게 보이는데, 이게 무슨 방향이냐면 별자리 중에서 궁수자리 방향이에요. 그래서 궁수자리는 언제 볼 수 있냐면은 보통 한여름철에 궁수자리를 볼 수 있고, 궁수자리 방향이 바로 은하 중심 방향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여름에 보면은 은하수가 되게 뿌옇게 길고 밝게 보이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겨울철에 보면은 은하 중심부가 아니라 반대편을 봐야 되기 때문에 별로 밝지가 않아요. 별이 적게 보여서 되게 희미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은하 중심부를 향할 때 볼 수 있는 별의 수도 많고 성간물질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여름철에 궁수자리 방향이 더 진하고 하얗게 밝게 보이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북반구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여름철에 가장 뚜렷하고 겨울철에는 좀 희미하게 보이는 이런 형태로 관측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운하고 성단 한번 봅시다. 성운은 별 구름이라는 뜻이고, 성단은 별들의 모임이라는 뜻인데,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 태양계 같은 이런 태양계를 구성을 하는 태양도 일종의 뭐예요? 별이에요, 별. 별인데 선생님이 태양같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별을 뭐라고 불러줘요? 항성이라고 불러줘요. 항성. 이런 별들이 많이 모이면 뭐가 되냐면은 이제 조금 적게 모여 있으면 산계성단, 아주 많이 모여 있으면 구상성단, 이거보다 더 많이 구상성단, 산계성단이 다 모여 있으면 뭐가 돼요? 은하가 다 많이 모이면 뭐가 되냐면은 은하단. 은하단들이 더 많이 모이면은 초은하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사이즈가 커지게 되는데, 일단 성운부터 봅시다. 성운은 별과 별 사이를 채우고 있는 성간 물질들이 모여서 구름처럼 보이는데, 보통 성간 물질은 뭐가 되냐면은 가스하고 먼지들이 바로 성간 물질에 해당이 돼요. 보통은
수소랑 헬륨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 성간 물질이 많이 모여 있었을 때 수소하고 헬륨의 양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 수소랑 헬륨들이 모여 가지고 뭘 만들어내냐면 별이 탄생이 돼요. 그래서 성간 물질이 많이 모여있는 성운에서는 새로운 어린 별들이 많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쟤네들이 가스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라서? 별이 되는 거라서. 자, 그러면 크게 성운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방출성운, 그 다음에 주변의 별빛을 반사해서 빛나는 반사성운, 그 다음에 주변 별빛을 차단해서 어둡게 보이는 암흑성운 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방출성운이라고 하는 거는 성간 물질들이 주변의 별빛을 흡수해서 가열되면서 스스로 빛을 내는 성운이 바로 방출성운 또는 다른 말로 발광성운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오리온 대성운이나 밝은 장미성운, 진짜 장미처럼 생겼죠. 그렇죠? 이런 성운들은 주변 별빛에 의해서 가열돼서 스스로 빛을 내는 거고, 그 다음에는 반사성운 같은 경우에는 성간 물질이 주변의 별빛을 반사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성간 물질의 농도가 있으면 주변 별빛이 반사가 되면서 보이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마귀할멈 성운이나 아니면 M78 성운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별빛을 반사해서 밝게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암흑성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얘가 성간 물질 양이 너무 많은 거야. 되게 진하면 뒤에서 나오는 별빛을 어떻게 돼요? 차단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둡게 보이는 건데, 대표적으로 말머리 성운, 그 다음에는 뭐 버나드 68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석탄자루 성운일 거예요. 아마 이게. 석탄자루 모양으로 뒤에 오는 별빛을 차단해서 아예 뒤에 별빛이 안 보이는 부분인데, 워낙 말머리 성운이 유명해요. 보면은 딱 말머리처럼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마두성운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성운이고, 성운에서는 새로운 별들이 많이 태어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성단은 별이 모여있는 별의 집단에 해당이 되는데, 수많은 별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 천체로 별이 모여있는 모양에 따라서 퍼져 있는 산계성단이랑 동그랗게 모여있는 구상성단으로 나눠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산계성단은 별들이 비교적 엉성하게 모여있고, 구상성단은 빽빽하게 공 모양으로 모여있어요. 그래서 별의 밀집도도 달라서 산계성단 같은 경우에는 수십 개에서 수만 개 정도고, 그 다음에 구상성단은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로 대단히 많아요. 일단 별의 밀집도 자체가 높고, 그 다음에는 나이가 적어요. 나이가 어린 젊은 별이 많고,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은 푸른색 별들이 보통 산계성단에 많이 위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구상성단은 나이가 많은 늙은 별이 많아서 표면 온도가 주로 낮은 붉은색 별들이 많이 있는 게 구상성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산계성단은 주로 좀 푸르스름하게 보이고, 구상성단은 좀 붉으스름하게 보이게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우리 은하에서 분포하는 위치가 성간 물질이 많은 나선팔 주위에 산계성단이 많고요. 구상성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 은하의 중심부 핵과 은하를 감싸고 있는 공 모양의 공간에 분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여러분들 지구가 이렇게 있었을 때 지구의 가상의, 지구의 북극 남극 적도를 연결해서 만든 가상의 큰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었냐면은 천구라고 불러줬었는데, 은하에서 보면은 이 은하의 나선 팔 끝부분을 지름으로 해서 크게 이렇게 은하의 중력에 작용하는 공간을 크게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도 이제 우리 은하의 영역으로 보는데, 요 구형의 공간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헤일로라고 불러줘요. 헤일로. 그래서 구상성단은 이 바깥에 있는 헤일로 부분이나 아니면은 은하 핵 부분, 은하수가 밝게 보이는 핵 부분에 주로 많이 모여 있고요. 산계성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선 팔 주위에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나선 팔 주위에는 성간 물질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별들이 많이 태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구상성단은 상대적으로 성간 물질이 좀 적어요. 대신에 별의 밀집도가 조금 더 높은 그런 부분에 해당이 돼서 위치가 이렇게 헤일루나 핵 부분에는 구상성단이, 나선팔 부분에는 주로 산계성단이 위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은하죠. 지금 태양계를 벗어난 부분까지 보이저호가 가 있고, 다 은하의 핵까지 가려면은 아직 너무너무 멀어요. 태양계 자체도 워낙 크기 때문에 관측을 하려면 한 세월이 걸릴 거라서 아직은 봐야 되는, 관측하고 관찰할 수 있는 우주는 되게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우주를 보는 건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태양계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봐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원반 모양이니까 이 위, 이렇게는 되게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건너편은 보기가 힘들어요. 핵 뒤에 있는 나선팔 쪽에는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핵 뒤쪽에 있잖아요. 은하핵.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우주는 이쪽, 이쪽은 다 보는데, 실제로는 이 은하핵 건너편은 여기에 지구 같은 별들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은하수에 가려져 가지고 관측이 불가능해서 실제로 뭐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같은 우리 은하에 있는 별들조차도 다 보기가 힘들다.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대신에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위, 아래 부분, 이 부분은 볼 수 있지만 건너편은 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게 뭐 또 좀 아이러니기도 하죠. 실제로는. 자, 개념 쑥쑥 문제 봅시다. 1번. 그린 가하고 나는 각각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본 모습하고 위에서 본 모습인데, 가에서 A부터 E까지의 거리 파색, 그러니까 우리 은하의 지름이죠. 그렇죠? 우리 은하 지름은 3만 파색 정도 되고요. 그린 가와 나에서 태양계 위치는 나선 8에 위치하니까 대략 여기서 보면 어디예요? B에 위치를 하는 거고, 여기서는 니은에 위치를 하겠죠. 대략 3만 광년, 한 8,500파색 정도 되는 거리에 위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우리 은하와 은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자, O, X, OO, X, O예요. 우리 은하에 포함된 별의 수는 수백 개가 아니라 몇 개 정도 됩니까? 뭐 수십억, 2천억 개 정도 되죠. 그렇죠? 2천억 개 정도 되니까 수백 개면 말도 안 되고. 은하수의 폭과 밝기는 언제 어디서나 일정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보통 언제? 여름철에 궁수자리 방향으로 가장 폭이 두껍고 넓고 밝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각 성운과 그 특징을 선으로 연결하세요. 자, 방출성운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방출성운. 반사성운은 반사해 주는 거고, 암흑성운은 성간 물질이 뒤쪽에서 오는 별빛을 가리게 되는 거죠. 자, 가 같은 경우가 이게 플레이데이아스 성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산계 성단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구상 성단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5번. 수십만 개의 별이 공 모양으로 빡빡하게 모여있는 거는 구상성단. 2번. 별의 표면 온도가 높아서 푸른색을 띠는 거는, 젊은 별이 많은 건 산계성단. 생성된 지 비교적 오래된 늙은 별이 많으면 구상성단이고, 우리 은하의 나선 모양의 8의 주로 분포하는, 나선 8에 분포하는 거는 산계성단에 해당이 됩니다. 됐어요? 네.